장미란 씨 사건을 암장한 부경장, 조금 전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났습니다. 어제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뒤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건데요. 부경장이 맡은 실종 사건은 무려 298건, 허위 셀프 종결 가능성 있는 사건이 10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미란 씨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6일 아침 9시 44분쯤에 꺼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 후 14시간 동안 부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한참 동안 커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초동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장 씨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미란 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흘 동안 이 제주에서는 다른 실종자 시신 3구가 더 발견돼 의문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경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실종 사건인데 15일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까? 보름 동안? 예,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의 부담이 되고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 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 신고를 제주경찰에 했다면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경찰 내에서조차 제정신이 아니다, 충격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어제 행안위 소속으로 국회에 다녀오셨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이거 초동 대응 잘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분노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실종 신고가 되었는데 받지도 않는 전화를 이제 전하면서 가족들한테 있는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거짓말한 걸 넘어서서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입력해 놓은 자료들까지 삭제하는 저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경찰 시스템 자체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하 이제 지도부와 일선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업무 이 보고 체계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구멍이 있다는 거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지금 차제에 경찰 개혁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일선 경찰들이 저는 대호각성하는 것으로부터 정말 국민들께 사죄하고 제대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모습부터가 출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미란 씨 부검이 한 2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 그 결과는 나중에 유족에게 먼저 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찰청장 대행이 타살 가능성은 낮다라고 국회에 보고한 걸 두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시신을 확보한 가운데 아마 경찰청장 대행 정도는 그래도 뭐 제주 그 현지로부터 그 상황을 갖다 직접 뭐 확인하고 보고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과학적인 어떤 부검 결과로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 차원에서의 초동 판단은 이거는 타살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섣부른 뭐 그런 저 피해자가 왜 그런 행위를 했을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정황이 아니었다는 게 남자친구와 여행이었고 다 그런 게 다 주변 정황인데 경찰은 왜 그런 섣부른 그런 현장에 시신만 보고 아마 저런 판단을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은 국회 특히 행안위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그런 관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해당 경찰관이 289건의 그런 실종 사건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 처리를 했다면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들 특히 실종된 가족들 차원에서는 그 애절하게 빨리 찾아달라고 하는데 저런 식의 그냥 사건 처리라면은 국민들이 이게 왜 그러면은 경찰을 두고 있는지 믿지를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제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강인하게 받쳐주던 세력인데 예. 이런 20,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바로 이 안전과 치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예. 제일 크다는 겁니다. 사실 저 경찰이 섣부르게 타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거야말로 경찰의 불신을 키우는 행태거든요. 아니 수사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네. 법정 증거주의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고 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타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네. 없다도 아니고 예. 저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섣부르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기 위주로 경찰 위주로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히려 경찰의 순회보가 보인다는 그런 이제 부적절한 언행이다라고 보고요. 어제 행안위에서도 굉장히 질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자료,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행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듯이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피해가 가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은 정말로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물량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노력을 하는 선제적인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는 제주 서부서 지휘 라인을 전원 대기 발령하긴 했는데 조금 전 취재기자 전원에 보면 지금 경찰청장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리더십이 부재되다 보니까 경찰 내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이런 불신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저께 우리 행안위에서 경찰청장께서 정말 경찰 조직을 사랑하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다시 한번 성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네. 결단하라. 대행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유재석 대행한테 이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했던 의원들이 한 서너 명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행안위원들도 아주 엄중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이 쇄신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당분간 지휘가 조금 필요하다는 예. 점에서는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결단할 문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경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주게 되는 날이 3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한성숙 총리 간에 이 사건과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안 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양 바구니로 바꿔버렸습니다. 보안 수사와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보안 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보안 수사권과 여기서 보안 관계된 수사를 것이 받을 권리를 네, 한성숙 총리
총리는 이번 제주 실종 사건과 검찰의 보안 사건 문제는 별개다. 지금 보안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는 검찰 조직 체계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 의원이든 어느 누구든 지금 검찰 조직은 이제 10월 달이면 해체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체되는 그 조직에서 보안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해가지고 진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를 갖다가 살펴보기 위한 어떤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는 많은 검사들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보안 수사권이 이제 이미 폐지를 국회에서 법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의 시효는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그 담당 이제 사건을 받고 있는 제주지검에서 이걸 보안 수사할 지휘할 어떤 자신의 이제 법적 권한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사를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경찰은 수사 개시권, 종결권을 가지고 이 문제들도 자신들만 판단하면은 이 문제는 이제 끝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조가 깨진 것은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사각적인 그 상황에서 10월 이제 공소청, 중수청 뭐 이런 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불과 이제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 그 장희규 사건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그 사건이 얼마 됐습니까?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경찰 수사 상황에서는 이런 일탈된 경찰의 일부 행위에 따라서 그 경찰 뭐 이 책임이 이렇게 검사 이 체계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런 뭐 걱정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갖다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런 일탈 행위가 나오면은 이걸 누가 이제 견제하고 바로잡고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상실감 우려가 이제 커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빨리 경찰 개혁을 주창하는데 저 경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은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제 36년 그 압박 시절부터 그 경찰이라는 잘못된 경찰 문화를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 잔재를 아직까지 제대로 털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늘 달리는 쌍두마차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쪽에서 너무 경찰 개혁만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찰 개혁은 느슨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통령의 심각성이 저는 어떻게 경찰 행정의 전반적으로 수사 현장에서 이게 작동될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개혁이 속도감 있고 제대로 필요한 상황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다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자기 논의 물대기예요. 깔때기 이야기인데 본인 수사권을 가지고 본인이 검찰 시절에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저 엉뚱하게 실종 사건을 가지고 마치 수사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보안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발생한 문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지금 이야기고요. 기승전 검찰 권력을 다시 꿈꾸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경찰이 자체 내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혁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안전행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경찰들은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교롭게도 장은기 사건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아마 검찰의 보안 사건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 끝났고요. 어제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던 상황에서 유족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야, 이리 와봐. 야, 어디 가냐고. 야, 이리 와봐. 야, 말해봐. 허위 종결 왜 하셨습니까?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습니까?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허위 종결 하셨습니까?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화면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유족은 장미란 씨 유족이 아니라 60대 남성의 유족인데요. 이 석방돼서 나오는 부경장에게 살아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마음이야 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이 체포 적부심이 인용됐다는 건 긴급 체포의 요건조차 경찰이 갖추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문제는 풀려가 났습니다만은 그걸 풀려나자마자 이제 이 실종자가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사 풀어준 제주지법의 판사도 참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만 체면을 떠나가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실종 사건을 접하는 어떤 경찰의 초동 자세와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실종이 이게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은 이것도 제대로 된 실종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이제 미제 사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바다 한가운데 뭐 시신이 돼가 있었고 어디에 암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영어는 미제 사건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실종 사건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바꿔내야 되는 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는 이걸 갖다가 경찰의 내부 견제 장치 없는 어떤 그런 자 이제 검찰의 이제 행소법 개정 통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된 마당에 이제 모든 걸 경찰 자신들의 자체적인 이 실종 사건을 접하고 이걸 수사를 통해서 이걸 실종 사건 수사 개시를 해야 될 건지 아니다. 이거는 이번처럼 이게 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자기 장소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 유족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죽도록 방치할 건지 이런 문제 모든 결정을 경찰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 수사 판단 최종 종결도 경찰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믿는 것은 자,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사건이 송치되어 고 공소청에서 앞으로 기소 제대로 돼 가지고 올라온 건지 그러면 기소 여부를 갖다가 공소청에서 판단을 하지만은 이걸 재판에서 범죄 사실 끝까지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게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사법 체계가 유지될 건지 국민들은 그걸 다 우려한다는 의원님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발견된 시신의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법치의관이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견해를 냈고요. 시신의 지문소실로 DNA를 채취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치아를 감정한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하는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만큼 장미란 씨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사망 일시와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가수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오늘 2시간 40분 정도 부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장미란 씨로 확인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치의관이 치아를 감정해서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냈고요. 다만 지문이 소실돼서 DNA를 추가로 채취해 좀 더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신이 확인된 만큼 장미란 씨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앞으로 사망 일시와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가수 확인을 거쳐야 해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부검이 한 2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아직 이제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일시 결과가 치아를 감정해서 실종자와 일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낸 모양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경찰이고 국가인데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는 말씀 오히려 제가 거듭 드립니다. 더 책임 있게 경찰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더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저는 구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는 체포 요건이 긴급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풀어준 건데, 다만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 부경장이 지금 보면은 298건을 다뤘고 실종 사건만 그 중에 10여 건이 동일한 이제 패턴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인신은 확보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추후에 좀 더 지켜보되 정말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이 될 것 같다라고 예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이 경찰관 한 사람이 이런 실종 사건을 무려 280여 건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혼자 종결 처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200건이 넘어요. 그러면은 그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렇게 파묻혀진 경우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앞으로 이 실종 사건 처리에 기존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홀한 측면도 많다고 봐요. 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앞으로 검찰의 어떤 그런 견제 기능이 상실된 가운데 경찰의 실종 사건 접수에서부터 이거 수사를 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종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가 또 검증 장치가 지금 경찰에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적으로 담당 경정 한 사람의 이런 정말 천공노할 판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경찰 개혁을 국민들이 지금 현재 민생 취한 이 안전 문제만큼 얼마나 생활에 밀접한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권의 맹운을 걸고 경찰 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부경장의 구속 여부와 또 장미란 씨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전국 이슈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른바 필연적 실패론을 제기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오만한 권력자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90도 절하라 그러면 다 절하고 이상한 조폭 문화 같은 거. 당내 경선에서 불공정한 사건이 빈발해도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이 문명에서 야만으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침팬지 사회로 가는 게 순식간이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거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뭐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제가 이분의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기억한 거는, 저는 이제 정치평론하지 않겠습니다. 왜 본인이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저렇게 맹렬하고 열심히 하시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 작가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만한 권력자다. 지지율은 조만간 30%대로 내려앉을 것이다. 이거 좀 기분 나쁜 말은 다 모아서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악담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지나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만 도저히 그 판단은 존중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신 용어들이 보면 오만한, 야만, 침팬지 뭐 이런 용어들을 동원하셨는데요. 평소에 그냥 술자리에서나 쓰실 수 있는 용어일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걱정이 있으시니까 그런다 이렇게 정말 좋은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적어도 공인이신데 이런 용어를 쓰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되겠다는 권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품이 크고 통이 큰 정당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끼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좀 더 수준 높게 통합을 이끌어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당으로 좀 거듭나는 필요도 있겠다. 뭐 그런 점을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좀 지적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박홍근 장관은 뭐 유시민 작가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가시도침말을 한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용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수 재건을 외치는 두 사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만났습니다. 화면 잠시 보고 오시죠. 윤리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전통의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동안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투샷을 피해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의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뭐 선거법 위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재판을 받으면서 마음 별로 안 편쳐. 그렇지만 이제 보수 진영에 지금 이제 이 당의 진로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걱정이 있죠. 자, 그래서 중도 확장을 넣을 중심 세력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 영역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역시 무소속이지만은 결국은 보수 진영 내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수도권의 소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지금 당내 윤리를 통해서 징계 정치는 이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봐야지 당내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이렇게 정적 제거라든지 어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이 큰 통합의 어떤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같이 공감을 했다고 봅니다. 예, 오세훈, 한동훈 투샷을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